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 2입니다. 다음은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빛을 이용하여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할 때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의 위치 불확정도 얘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불확정도는 증가하죠. 그래서 위치 증가한다. 1번입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위치 불확정도가 감소하면은 얘가 h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수평면에서 진동수가 F0이고 파장이 람다0인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이 정지해 있는 음파 측정기 S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대요. 그러면 얘가 좀 더 가까이 오니까 진동수가 증가할 거고요. 파장은 짧아지겠죠.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서. 그래서 F는 F0보다 클 거고요. 파장은 짧아질 겁니다. 음파의 속력은 얘네 둘이 곱한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증가한 만큼 감소하죠. 그래서 속력도 이제 F 람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AC죠. 다음에 그림은 위성 AB가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각각의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그때 속력이랍니다. 그때 얘를 보면은 타원 궤도를 아마 이렇게 돌겠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그때 속력을 보면은 가장 가까울 때 속력이 제일 클 겁니다. 가장 멀 때 속력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럼 A의 주기를 보면은 가장 속력이 클 때부터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왔을 때, 원래 속력으로 돌아왔을 때죠. 여기가 한 주기니까 주기는 ET0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루트 2t랑 4루트 2t랑 요때랑 뭐가 더 크냐인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속도가 더 커지죠. 중력 가속도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 고르면 되는데 가까울 때가 속력도 제일 빨라요. 그래서 가장 속력이 빠를 때가 가속도도 제일 큽니다. 그래서 4루트 2t일 때죠. 그래서 2루트 2t가 4루트 2보다 작습니다. 얘는 제일 멀리 있어서 제일 작을 거예요. 그다음에 타원궤도 긴반지름은 B가 2의 루트 2B이다. 케플러 제3법칙을 쓰면은 t제곱은 a 세제곱이죠. a랑 b랑 주기를 보면은 얘가 주기가 2t0고 얘는 4루트 2t0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럼 주기가 2루트 2배 차이 나요. 그러면은 케플러 제3법칙 넣으면은 제곱하면은 8이고요. a 세제곱근 하면은 2입니다. 그래서 루트 2b가 아니라 2배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다음은 빛의 간섭 실험이다. 레이저랑 이존슬린 놓고요. 빨간색 레이저 한번, 파란색 레이저 한번 써서 이렇게 나왔대요. 간섭 무늬가. 빛의 입작성을 보여준 실험 결과이다.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빛의 파동이죠.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5에 나타난 밝은 무늬는 보강 간섭의 결과이다. 정 가운데는 같은 위상이죠. 그래서 위상이 같은 빛이 모여서 보강 간섭 맞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상쇄 간섭, 밝은 부분은 보강 간섭이고요. 다의 결과는 2이다. 뭐가 빨간색이고 뭐가 보라색이냐 이건데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큽니다. 파장이 짧으니까 이 간격도 간섭무늬 간격도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얘가 보라색입니다. 그러면은 다에가서가 보라색이니까 2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죠. 그림 가와 같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고정되어 있고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막 바꿨대요. 사인 함수 형태로. 그때 2차 아이가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 생길 거고 전류에 의해서. 근데 막 변하는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그럼 자기장이 여기서 변하니까 이 전류 흐를 겁니다. 그때 자기선속의 크기가 파이고요. 근데 파이가 T1일 때랑 T2랑 비교하면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 결정이 되죠. B는 솔레노이드는 뮤나 NI였죠.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도 세지고요. 그럼 파이가 BA죠. 그러면은 면적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기장이 세면, 그러니까 전류가 세면 자기장 세지고 자기선속도 세집니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고요. 상호 유도에 의해서 2차 코일에 흐른 전류의 방향은 T2랑 T3일 때랑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돼야겠죠. 근데 T2랑 T3 보면은 T2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자기장 자체도 줄어들고 있죠. 전류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T3일 때는 증가하고 있죠. 자기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니까 전류 방향도 서로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상호 유도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이제 d파이 dt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자기선속 변화량을 봐야 되는데 자기선속 어차피 면적 그대로고요. 자기장의 변화량만 보면 되고 자기장 변화량이 어차피 여기 전류 변화량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T1일 때는 변화량이 0이죠. 기울기가 0인데 T2일 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습니다. T1일 때는 0이죠. T1일 때는 변화량이 0이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그림과 같이 전압이 일정한 전원, 트랜지스터, 저항 만들어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놨대요. 스위치를 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스위칭 작용 말하는 거죠.
일단 모양을 보니까 2m로 나오고 있죠. 그럼 얘는 NPN입니다. 나오는 거 NPN이에요. 그다음 S를 닫으면 B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베이스랑 2m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 걸어야 했죠. 얘 보면은 N형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단자에는 P형이죠. 그래서 플러스 딱 걸립니다. 그래서 순방향 맞아요. 그다음에 S를 닫으면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역이다. 이때 베이스 NPN 트랜지스터 보면은 베이스의 전류 이렇게 약하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의 전류 강하게 흘러서 그게 2m로 방출이 되죠. 그래서 2m 전류가 이제 컬렉터 전류 더하기 이제 베이스 전류죠. 그래서 베이스 전류의 아주 약한 변화가 이제 2m 전류의 이제 큰 변화로 나타난다. 그래서 흐르는 방향은 기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님은 디귿이죠. 네, 그 다음에 그림 가와 같이 구성한 회로에서 XY는 축전기랑 코일 중 하나인데 나는 교류 전류에서 진동수를 바꿔가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얘 보면은 이제 하나만 연결했을 게 당연히 P겠죠? 얘가 Q일 겁니다. 코일 축전기 같이 연결하면은 이제 RLC 회로 돼가지고 공명 일어나겠죠. F1에서 지금 공명 일어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가 Q, 얘가 P고요. 근데 얘가 축전기냐 코일이냐 얘를 봐야 되는데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 잘 흐르는 건 축전기죠. 그래서 X가 축전기고요. 그 다음에 Y는 코일입니다. 코일은 역기전력 생겨서 진동수가 크면 잘 안 흐르죠. 그래서 Y는 코일 맞고요. S를 B에 연결한 P이다. B에 연결한 건 Q죠. 그 다음에 S를 A에 연결하면 X의 저항 역할은 교류 전의 진동수가 F1일 때랑 2일 때랑 A에 연결했으니까 지금 요건데 지금 F1이랑 F2를 비교하면은 진동수가 크니까 전류가 잘 흘러요. 그러면은 저항이 작다는 뜻이겠죠. 저항 역할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 역할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X의 저항 역할은 진동수가 F1일 때가 2일 때보다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전류가 F1일 때 안 흐른 겁니다. 잘 안 흐른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에 X는 OD에 물체가 고정되어 있고요. 블록 렌즈가 이쪽으로 움직인대요. 그때 시간 t가 0일 때 0을 지나고 시간 t0일 때 d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이제 t0 지날 때마다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거죠. d씩. 그때 보면은 0에서 2t까지는 상이 증가하는데 3에서 4까지는 감소합니다. 그럼 아마 2랑 3 사이에 어딘가에 초점을 지나가겠죠. 블록 렌즈는 초점보다 멀리 있으면은 실상이 생기죠. 작은 도립 실상이 생기고요. 초점보다 가까우면은 얘가 이제 허상이 생깁니다. 정립 허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초점에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제 상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 초점부터 멀어지면 초점을 가까이 넘어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물체가 이제 좀 더 가까이 오면은 오히려 렌즈 가까우니까 오히려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t0일 때 상은 도립상, 초점보다 멀리 있죠. 그래서 도립상 맞고요. 도립 실상이죠. 그 다음 1.5t일 때 상은 이 중간에 있을 테니까 상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죠. 그 다음에 3.5t일 때는 초점보다 가까이 온 상황입니다. 초점보다 가까이 왔으면은 이제 허상이 뒤로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요렇게 있을 테니까 요게 엄청나게 커져서 뒤에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럼 배율이 커졌죠? 커졌으니까 배율은 1보다 큽니다. 답은 기억이죠. 네,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각각 LA, LB인 실에 연결된 추 AB가 각각 단진동을 하고요. 각도가 세타로 똑같고 수평 사이의 거리가 이제 이렇게 2분의 3 LA, H로 나왔습니다. 주기가 A가 B의 3분의 2배래요. 그러니까 A랑 B랑 주기가 2대 3인 거죠. 그러면 주기가 2파이 루트 L 나누기 G인데 얘가 2대 3이란 뜻은 이제 길이 자체가 이제 루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4대 9란 뜻이겠죠. 그래서 길이가 4대 9인 겁니다. 루트 2대 루트 3이 아니라 4대 9죠. 제곱해야죠. 최대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얘 보면은 속력은 이렇게 요 넓이 차이에 결정되죠. 그러니까 L 1- 코사인 세타 요게 높이 차이죠. mg 요게 세고 요게 2분의 1 mv 제곱. 얘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얘가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럼 결국 이 식을 보면은 어차피 세타 상수고요. mg도 상수고 m 2분의 1은 다 상수입니다. 그러면 L이 v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길이가 얘는 4대 9죠. 그럼 속력은 얘가 4대 9니까 속력은 제곱이 4대 9니까 속력이 2대 3이겠죠.
속력은 2대 3입니다. 그럼 B가 얘 3배가 아니라 1.5배겠죠. 그럼 당연히 디귿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 한번 해보면은 LA가 4죠? 그러니까 4L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2분의 3L이니까 4L 넣으면은 6L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0L입니다. 얘는 9니까 9L이고요. 그럼 10L 나오려면 얘는 L 나와야겠죠? 그럼 얘가 LB가 9L이에요. H가 L이니까 H는 9분의 1 LB겠죠? LB가 9L, 그 다음에 H가 L이니까요. 그럼 얘가 9H가 돼서 H는 9분의 1 LB가 되죠. 그래서 답은 디귿. 자, 그럼 가와 나와 같이 추와 실로 연결된 질량이 M인 고부마개가 각각 등속 원운동 한답니다. 추의 질량이 M1, M2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각도 60도, 30도고 각 속도가 서로 같대요. 그때 L1, L2 몇 대 몇이냐? 일단은 중력 mg 있을 거고요. 장력이 m1g인데 얘를 코사인 분해해야겠죠. 위쪽이 있고 이제 안쪽이 있습니다. 연직 위방향으로 해주면은 m1g에다가 코사인 60에서 2분의 1이겠죠. 얘가 mg와 같습니다. 위쪽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 방향이 90력이 되겠죠. 근데 얘를 보면은 그 m1g에 이제 이쪽 방향 성분만 빼야 되고 길이도 반지름도 L1의 이쪽 방향 성분 빼오니까 이거 할 때 이 각도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M1G가 L1에다가 ML1에다가 오메가 제곱가 같습니다. 얘가 90력이 되고요. 얘가 MR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갑니다. 사실은 코사인 세타가 양변에 들어가지만 양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분해서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mg가 있고 위로 m2g에다가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m2g에 2분의 루트 3이 얘가 mg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m2g가 ml2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면은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L2분의 L1 구해야 되니까 L2분의 L1은 결국 M2분의 M1과 같죠? 근데 M1이 2M이고요. M2는 루트 3분의 2M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라지니까 얘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루트 3이죠. 자, 그림은 문턱 진동수가 각각 FA, FB인 금속판이 있고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제 진동수가 3FA짜리를 쏜대요. 그러면은 광자의 에너지가 3HFA가 되고요. 얘가 이람수만큼 쓰이겠죠? A를 쓰면은 이람수가 FA입니다. 문턱 진동수가 FA고 그 다음에 광전자의 에너지가 이 A만큼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똑같이 3HFA를 쏘면은 B는 문턱 진동수가 FB일 거고요. 요게 EB가 되겠죠? 근데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물질파 파장이 B가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람다는 물질파 파장은 루트 2M EK분의 H죠. 그러면 A분의 B가 루트 2라는 건 어차피 질량 플랑크 상수 다 똑같죠. 그러면은 루트 2A 나누기 루트 2B 얘가 루트 2란 뜻이니까 2B분의 2A가 얘가 2인 거죠. 얘가 역수라서 A분의 B가 B분의 A로 바뀌고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루트 2니까 루트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A를 알고 있죠? 여기서 EHFA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EHFA니까 이 B는 얘가 2니까 HFA입니다. 그래서 요게 HFA고요. 그러면 얘 이항시키면은 요만큼은 3은 FB 더하기 1이니까 얘가 EHFA죠. 그래서 FB가 EFA입니다. 그래서 A분의 B 하면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L인 막대가 천장에 연결된 실에 매달려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답니다. 그래서 X만큼 떨어진 곳에 4M짜리 물체 넣고 그때 추가 매달려 정지해 있고요. 그때 막대가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소값이 L이랍니다. L일 때가 최소값이고 그럼 이 말은 여기서 오른쪽을 살짝 더 가서 X를 더 줄여주면은 평형이 깨진다는 건데 어떻게 깨질지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축으로 이렇게 회전해 버리겠죠. 이 실이 헐렁해질 거고
얘가 오른쪽으로 더 가면서 얘의 무게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한번 보면은 여기를 축으로 한번 돌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라미의 정리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올리툴 수준을 올리툴에서 해보면 여기가 T, 여기를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는 힘이 평형이어야 되겠죠. T랑 F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T에다가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얘랑 F에다가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은 T는 루트 3F겠죠. 요게 루트 3F예요. 그 다음에 이 Y축 방향 성분을 보면은 둘이 합쳐서 mg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루트 3F가 F에다가 사인 60도 해주니까 2분의 루트 3이 돼서 2분의 3F고요. 그 다음에 얘는 F에다가 사인 30도 해주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은 2F입니다. 얘가 mg라서 F는 2분의 1 mg입니다. 얘가 2분의 1 mg, 얘는 2분의 루트 3 mg가 되겠죠. 그게 똑같이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그 중에서 얘를 회전하는 거는 어차피 X축 방향 성분 똑같고 Y축 방향만 딱 보면 되겠죠. 연직 방향만 2분의 루트 3에서 요 방향 연직 방향만 성분만 쏙 빼오면은 코사인 60도 해주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해주면은 얘가 4분의 3 mg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 mg에서 사인 해주면은 사인 스타니까 2분의 1 해주면은 4분의 1 mg죠. 어차피 얘랑 더해서 어차피 mg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4분의 3이면 얘가 4분의 1이죠. 이 상태로 한 바퀴 돌려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돌리면 왼쪽부터 한번 써보면은 4분의 3 mg가 있고 거리가 4, 5, 6이죠. 6l. 그 다음에 4분의 1 mg가 있고 거리는 l이고요. 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막대 질량 라지 m이라고 하면은 질량 중심이 여기에 있겠죠. 전체 길이가 10l이라고 했으니까 4, 5, 11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L 나올 거고요. mg L는 4mg에다가 여기가 L이니까 여기는 3L 나오겠죠? 그래서 4mg 3L입니다.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그러면은 4분의 6, 3, 18, 4분의 19죠? 4분의 19 나오고 얘가 4분의 48이죠. 4, 3, 10이니까 그러면은 m은 4분의 48 빼기 19를 해주면은 29죠. 4, 3, 29죠. 4분의 29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림은 질량이 각각 3mm짜리인 물체 AB를 전동기와 실로 연결해서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전동기가 게다가 당겨주고 있어요. 2분의 1 mg로. 그 다음에 A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그 다음에 E0, 2대 1이래요. 지금 보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얘는 이만큼 내려갔을 거고 B는 이 길이만큼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죠. A는 연직으로 이만큼 내려갔고 B는 실제로 이만큼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2대 1이어야 돼요. 근데 질량이 이미 3대 1입니다. 근데 2대 1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3분의 2랑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A가 3분의 2죠. 그러면은 2대 3입니다. 높이가 얘는 2h만큼 떨어진 거고요. 얘는 3h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2, 3은 6 나오고 3 나오니까 2대 1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3h인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값 구하면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3분의 2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Q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E0이다. 중력을 제외한 외력이 해준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죠. 외력이 해준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외력 뭐 있나 보면은 2분의 1 mg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력이 해준 일은 2분의 1 mg 3h고요. 얘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 3이만큼 감소했죠. 마이너스 3 E0.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질량비가 3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력이 똑같죠. 그러면은 역학적 운동 에너지도 3대 2입니다. 3대 1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운동 에너지를 2K라고 하면은 얘는 3EK가 돼서 얘가 4EK 이렇게 써봅시다. 또 mgh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감소한 게 마이너스 E0였죠. 3mgh만큼 감소한 게 E0만큼 감소한 거다 라고 이렇게씩 나왔으니까 2분의 3이면 얘가 얘가 그대로 2분의 E0가 되겠죠.
그러면 4EK는 옆으로 이항하면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7이 제로가 되고요. EK는 8분의 7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8분의 7, 얘는 그 3배에서 8분의 21입니다. 그래서 2이 제로가 아니라 8분의 37의 21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A에 연결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8분의 5mg이다. 실의 장력을 우리가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B 하나만 보고서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이 장력을 T라고 하나, 이 장력을 T로, 여기도 T니까요. 그러면은 B를 봤을 때 B에 작용하는 외력이 해준 일이 이제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겠죠. 그러면은 외력 뭐 있냐면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2분의 1 mg-t가 있고요. 3h만큼 내려갔어요. 얘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죠.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E 제로만큼 감소했고요. 운동 에너지는 8분의 7 E 제로만큼 증가했죠. 여기서 구했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겠네요. 마이너스 8분의 1 E 제로가 되고 E 제로는 3mgH입니다. 그러면 3h, 3h 빼면 이렇게 되고 그럼 T는 2분의 1 mg 더하기 8분의 1 mg가 돼서 이거 8분의 4니까 8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XY 평면에서 원점, 점 P, X축선의 점 Q를 지난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Y성분 크기는 X성분 크기의 2배래요. 보면은 얘가 Y축 방향 가속도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랫 방향이고 X축 방향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고요. 크기가 Y가 X의 2배니까 얘가 A, 얘가 2A예요. 그 다음에 얘 속력을 여기서 VY, 얘 속력을 이쪽으로 VX라고 해봅시다. 성분 나눠서. 자, 그럼 얘를 보면은 여기서 쭉 VY로 속력으로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내려왔죠. 그럼 얘 내려오는 속력도 VY겠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속력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VX를 보면은 여기서 VX로 날아갔다가 이쪽에서 어떤 속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같은 X축이 됐을 때 다시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이때 P점을 지날 때 X축 방향 속력이랑 여기 Q점 지날 때 X축 방향 속력이랑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속도가 2배죠. 가속도가 절반이죠. 그러니까 Y축 방향을 보면은 Y축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EVY만큼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게 가속도가 2A인데 X 방향으로는 이제 Y만큼만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VY-VX의 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쪽으로 VY였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VY가 됐으니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EVY라는 걸 알 수 있는데 X축 방향은 가속도가 그 절반이랬으니까 VY만큼 변해야 돼요. 그것도 왼쪽으로 바뀌어야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VX였어요. 근데 VY만큼 줄어서 이쪽으로 속력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VY만큼 빼준 거죠. 그럼 그때 속력은 이제 VY 빼기 VX가 되고요. 방향이 왼쪽이 되겠죠. Y에서 X를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Y 빼기 VX일 겁니다. 얘는 오른쪽이 되겠죠. 근데 얘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왜냐면 원래 속력이 VY였고 0이 됐죠. 그 다음 0에서 다시 VY가 됐으니까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똑같고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VX에서 여기 VY-VX까지 되는데 속도 변화량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VX였는데 요게 VY-VX가 됐고요. 요게 이쪽으로 VY-VX가 됐습니다. 여기 속도 변화량과 여기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빼주면 되겠죠? VX에서 VY 더하기 VX가 돼서 EVX-VY가 되고요. 여기서는 둘이 더해줘야겠죠? 얘가 EVY-EVX입니다. 그럼 4VX가 3VY겠네요. 그럼 얘가 3대 4겠네요. 얘가 3, 얘가 4예요. 그러면은 요때 보면은 4에서 3 빼니까 이쪽으로 1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4가 되겠네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4입니다. 그래서 2번이죠. 그림 가와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PQ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히 긴 직선도선 R이랑 원점 O의 중심이 놓인 원형도선 S, PQRS가 이렇게 막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Y축과 나란하게 여기 이렇게 지납니다. 얘는 수직으로 꽂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O에서 PQRS 다 합친 게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얘를 보면은 R이랑 S는 들어가고 나가고 막 해야겠죠.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고 나가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거나 나가는 거나 자기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R과 S가 서로 자기장의 세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방향까지 알려줬어요. O에서 R에 세기를 알려줬죠. O에서 R에 의한 자기장이 4분의 B랍니다. 그럼 S에 의한 자기장도 4분의 B고요.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가겠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예 상쇄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P랑 보면은 PQ가 보면은 P가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장은 아마 이 방향으로 되겠죠.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 Q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서 얘랑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 이렇게 두 개 있겠죠. 근데 Y축 방향이 없다는 건 P랑 Q랑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도 아예 똑같다는 거죠. 같은 거리니까. 그래서 둘이 균형을 이뤄서 Y축 방향 사라지고 X축만 남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S를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를 막 시킵니다. 그러면서 얘가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가면서 얘의 자기장의 세기를 봤대요. 이 중심에서. 그럼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이거 중에 골라봐라 이건데 일단 P 아래 흐른 전류의 세기가 여기서 16I0 여기서 I0예요. 그럼 아까 여기 4분의 B였으니까 D만큼 떨어지고 I0면 얘가 4분의 B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R과 S에 의한 게 있는데 원래 여기서 있을 때는 R, S가 서로 상쇄해서 사라졌죠. 4분의 B, 4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근데 S가 이쪽으로 싹 넘어오니까 이제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됐어요. 그러면 4분의 B, 4분의 B니까 2분의 B0입니다. R과 S에 의한 자기장이 2분의 B예요. P랑 Q랑 또 따로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무한히 위로 올라가거나 무한히 아래로 내려가면은 P랑 Q에 의한 자기장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겠죠. 뭐 가까이 있을 때는 이제 계산을 해줘야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멀리 쭉 올라갔을 때 쭉 내려갔을 때는 엄청 멀리 갔을 때는 PQ를 아마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약해져서 그러면 그 수렴값이 2분의 B0로 수렴해야 돼요. 양쪽에서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2분의 B로 수렴하는 거는 얘 아니면 얘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를 보면은 가운데가 이제 볼록하냐 볼록한데 이제 절반을 넘어갔느냐 못 넘어갔느냐 이 차이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정 가운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요렇게 되죠. 얘가 3이고 1이니까 이거 루트 10입니다. 그러면은 Q에 의한 PQ에 의한 자기장을 따져보면은 루트 10분의 루트 10D분의 16I0가 되고요. 그게 요렇게 따졌을 때 요렇게 가죠. 요게 이게 루트 10분의 16I0고 이 중에서 X축 방향만 쏙 빼야 되죠. 요 방향만 싹 빼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X축 방향 성분이 되고 그게 두 개 있죠. P 하나 Q 하나 있죠. 그 다음에 D분의 I가 우리가 4분의 B0로 쓰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4 나눠지고요. 루트 10 빼주면 10 되고 얘가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5분의 4 B0가 됩니다. 그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R과 S가 나오든 들어가든 어쨌든 2분의 B만큼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그럼 이 그림 그려보면은 이쪽으로 5분의 4가 있을 거고 뭐 들어가든 나가든 이쪽으로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 두 개 세기를 이렇게 따져주면은 4분의 1 더하기 25분의 16이니까 100분의 25 더하기 64가 되겠죠? 4, 6, 4, 24니까. 그러면은 얘가 100분의 89입니다. 여기다가 루트 씌워야 되니까 10분의 루트 89예요. 루트 89는 9.xxx죠? 89, 81이니까. 그럼 10분의 9. 얼마니까 1이 약간 안 돼요. 둘 중에 1이 약간 안 되는 거는 요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가와 나와 같이 극판의 면적, 사이, 극판의 간격이 같은 평행판 측정기가 있고요. 전압이 V인 전원 연결해서 회로를 만들었는데 AB는 진공인데 C는 유전체를 넣었대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열을 때는 이거 완전히 충전돼 있고 닫아서 얘도 ABC 충전했습니다. 근데 A에 충전된 전하량이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Q만큼 충전됐으면 여기서 2Q만큼 충전됐다는 거죠. 그때 얘의 에너지랑 얘의 에너지 몇 대 몇이냐 이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를 보면은 요렇게가 병렬 연결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직렬 연결돼 있죠.
요렇게가 병렬 연결이고 얘랑 얘랑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병렬 연결은 전압이 똑같고 그럴 때 어차피 유전체에 있으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전하량 Q'이라고 해봅시다. C에 저장된 거. 그럼 B에 저장된 거는 Q 더하기 Q'이에요. 얘랑 얘랑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면은 직렬 연결된 것끼리는 전하량이 크기가 같으니까 얘 전하량 얘 전하량 둘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전하량이 2배가 됐어요. Q는 CV죠. 여기 전기 용량 그대로네. 전기 용량 그대로인데 전하량이 2배가 됐다는 건 전압이 2배로 걸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 전압, 여기서 A 걸린 전압이랑 여기서 A 걸린 전압이 2배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얘 보면은 AC가 이렇게 있고 BD가 이렇게 있어요. 둘이 완벽하게 딱 대칭입니다. 위아래도 대칭이고 좌우도 딱 대칭이에요. 그럼 전압이 정확하게 딱 반반씩 분할되겠죠. 요렇게 2분의 V, 요렇게 2분의 V가 분할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전압이 2분의 V입니다. 여기도 2분의 V만큼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합쳐서 V만큼 나오는 거고 이게 2배 된 거니까 여기서는 전압이 4분의 V겠죠. 병렬 연결이니까 얘도 4분의 V일 거고요. 그럼 나머지 V였는데 4분의 V 여기 썼으니까 여기서 4분의 3V만큼 전압이 걸린 거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압이 A랑 B랑 전기 용량이 똑같아요. 근데 전압이 3배 차이 나요. 그러면 전하량도 3배 차이 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Q면은 여기서 3Q만큼 저장돼야 되니까 Q'이 2Q입니다. 그래서 얘가 2Q만큼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Q 2분의 V고 여기서 전하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얘도 어차피 전하량 여기 전기 용량이 A랑 B랑 똑같으니까 전압 똑같이 걸렸으면 전하량도 2Q 똑같이 걸릴 거고요. 그럼 CD를 한번 보면은 C에 걸린 전압도 2분의 V겠죠. 원래 4분의 V일 때 Q'만큼 저장됐어요. 그게 2Q였죠. 전압이 2배가 쪘어. 그런데 얘랑 얘랑 어차피 전기 용량 그대로니까 전압이 2배로 쪘으면 전하량도 2배로 되겠죠. 4분의 V에서 2분의 V로 전압이 2배로 떴으니까 전하량도 2배로 뛸 겁니다. 어차피 C랑 C랑 똑같으니까 얘도 4Q예요. 그러면은 WA를 먼저 구해보면은 2분의 1 QV죠? QV인데 A는 전하량이 Q고요. V는 4분의 V고 그 다음에 WD를 구해주면은 2분의 1에다가 얘는 4Q고요. 전압은 2분의 V죠. 2분의 1, 2분의 1 빠지고요. QV 빠지고 2로 나누면 4고요. 4, 2가 되고 그럼 2에다가 4분의 1이 돼서 얘는 8입니다. 답은 4번 8이고요. 자, 그림 가 나와 같이 수평면에 정지한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엘리베이터가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각각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로 움직인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있고요. 걔가 바닥에 포개져서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B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 바닥이 Q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 2분의 3배래요. 그러면은 그냥 둘이 합쳐서 질량을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니까 얘 작용하는 힘 따져주면은 밑으로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 F가 위로 하나 있겠죠. 가속도가 위니까 아래로 있겠네요. 가속도가 아래로 F만큼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떠받치는 힘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해보면은 일단 중력 mg 있고요. 가속도가 아래니까 관성력이 위로 있어요. 그래서 떠받치는 힘이 이렇게 있겠죠. 그때 보면은 가가 나의 2분의 3배니까 얘가 F라고 하면 얘는 2분의 3F겠죠. 그러니까 2분의 3 라지 F가 F 더하기 mg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떠받치는 힘이 F죠. F는 여기서 mg-f가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해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5F는 2mg가 돼서 F는 5분의 4mg 되네요. 떠받치는 힘이 5분의 4mg예요. 그러면은 얘가 5분의 4니까 F는 5분의 1mg겠죠? 관성력이 5분의 1mg입니다. 전체 질량이 m이니까 관성력이 5분의 1mg는 가속도가 5분의 1g란 뜻이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좌표기에서 Q의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가랑 나랑 서로 같다. R자임 F는 MA 쓰면 되죠? F는 MA인데 어차피 가나 나나 질량 똑같고요. 가속도가 방향만 다르지 크기는 똑같죠. 여기서 같은 크기 가속도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와 나가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Q가 P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의 좌표계와 B의 좌표계가 서로 같다.
먼저 A 먼저 볼게요. A가 봤을 때 Q가 P를 떠받치는 힘이니까 P가 Q를 누르는 힘을 한번 보죠. 이때 이렇게 P가 있을 거고, 질량 그냥 M이라고 해볼게요. 이번엔 얘를 M이라고 하면은 일단 중력 mg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봤을 때 얘는 위쪽으로 가속도가 5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날짜임이 위쪽으로 5분의 1 mg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얘가 위쪽으로 밑에서 누가 밀어주고 있는 거죠. 5분의 6 mg로 밀어줘야, 그래야 얘랑 합쳐서 가속도 5분의 1 mg 나옵니다. 날짜임이 5분의 1 mg. 그 다음에 B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B가 보면은 P가 정지에 있어요. 똑같이 중력 mg 있는데 얘가 정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하죠. 밑으로 5분의 1 mg에 작용하죠. 관성력. 그런데도 정지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밑에서 떠받쳐주기 때문이죠. 5분의 6 mg로 떠받쳐줘야, 그래야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자, 그림 가는 동일 연직선상에서 AB를 동시에 던지는 순간이래요. 높이차가 L이고요. AB 속력이 V0, V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얘는 수평으로 던져졌고요. 얘는 연직 위로, 나에서는 세타로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에서 AB가 운동하는 동안 그 둘 사이 최소 거리가 2분의 L이랍니다. 그럼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B가 봤을 때, 상대 속도로 봤을 때 B가 봤을 때 A는 이제 어차피 X축 방향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죠. 어차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V0의 속력으로. 또 Y축 방향으로 보면은 얘가 이쪽으로 V의 속력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실은 B가 올라가고 있지만 A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 두 개 합쳐서 얘는 이렇게 직선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B가 보면은 A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 운동하는 게 아니라, 포물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이렇게 쭉 직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를 보면은 그냥 좌표기를 잡아서 보일 수가 있어요. A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Y축 방향 A의 위치를 보면은 얘는 L-2분의 1 GT 제곱이죠. 그 다음에 B의 위치를 보면은 VT-2분의 1 GT 제곱입니다. 요게 A고요. 요게 B예요. 그 높이를 봤을 때. 그럼 B가 본 A의 위치를 따져주면은 A에서 B 빼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빼주면은 그냥 여기가 아예 사라지고요. 그러면 L-VT입니다. 일단 높이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V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Y축 방향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V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V로 온다.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이렇게 보일 것이다. 이거고요. 근데 최소 거리가 2분의 L이래요. 그럼 B가 봤을 때 A의 궤적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때 최소 거리는 아마 이렇게 수직으로 딱 꽂아야겠죠? 그때 이 길이가 2분의 L이래요. 이 길이가 L인데 이 길이가 2분의 L이래요.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이죠. 그게 살짝 이상하긴 한데 여기가 2분의 루트 3L입니다. 네, 피타고라스 써도 되죠.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다시 그려볼까요? 1대 2대 루트 3 알고 있으니까 얘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요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L, 여기가 2분의 L, 여기가 2분의 루트 3L,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30도입니다. 여기가 V죠. 그럼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가 V0, 여기가 V인데 얘가 합쳐서 요렇게 간대요. 그리고 요 각도가 30도라는 뜻은, 그러면은 탄젠트 30도 해주면은 얘가 V분의 V0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V는 루트 3 V0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루트 3 V0의 속력으로 쏘아 올려진 거예요. 그때 P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얘의 X축 방향 속력, 얘의 X축 방향 속력이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V0고 얘는 루트 3 V0에다가 세타가 이렇게 있죠. 얘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V0 빼면은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겠네요. 그럼 삼각형 그려보면은 여기가 세타면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3에서 1 빼면 2이죠. 루트 2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구하면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입니다. 19번. 자, 그림과 같이 점전선 ABC가 X좌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AB 전하량이 얘는 플러스 Q, 얘는 플러스 3Q고요. 자, 점 P 여기서 ABC의 전기장의 성분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45도인 거죠. 그 다음에 전기장의 화살표 방향이고, 그럼 여기서 전기장의 성분이 EX, EY인데 그 비율 구해라. 이겁니다. 근데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걸 이렇게 푸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계산이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해요. 좀 계산 수식이 좀 많고 그냥 덧셈 뺄셈을 좀 많이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가 P에 작용한 전기장을 쭉 보면은 요렇게 요 방향으로 있겠죠. 여기가 3이고 1이니까 이거 루트 10입니다. 그럼 전기장이 10분의 10D분의 Q가 되겠죠. 그걸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이걸 우리가 E라고 해볼게요. 얘가 E만큼 있어요. 여기서 X축 방향 성분이랑 Y축 방향 성분 빼보면은 이제 루트 10분의 3 해주면 되겠죠. 루트 10분의 3 E가 되고요. 얘는 루트 10분의 1 E가 돼요. 얘는 3Q니까 그냥 방향은 반대로 그대로 3배 해주면 되겠죠. 얘는 루트 10분의 9 E가 되고요. 위쪽으로는 루트 10분의 3 E입니다. 그러면은 얘 A와 B에 의한 전기장을 보면은 이쪽으로 9에서 3 빼니까 루트 10분의 6 E가 되고요. 위쪽으로는 3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분의 3입니다. 근데 얘가 전기장의 각도가 45도래요. 그러니까 X랑 Y랑 성분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6이랑 4인데 여기서 같아주려면은 그래서 위쪽으로 뭔가 루트 10분의 2 이만큼 있어야겠죠. 그럼 얘가 어디서 나오냐? C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C가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가 4칸이니까 16D 제곱분의 QC를 해주면 얘가 루트 10분의 2E가 되고요. E를 우리가 10D분의 Q라고 하기로 했죠. 그냥 10D분의 Q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해주면은 D제곱 D제곱 빠지고요. 2로 나누면은 5가 되죠. 그러면은 QC는 5 루트 10분의 16Q가 되고요. 루트 10 해주면은 10에다가 루트 10이죠. 2로 나누면 5, 2로 나누면 8이라서 얘가 25분의 8 루트 10Q입니다. 그래서 QC를 일단 구했고요. 플러스겠죠? 위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Q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A에 의해서 4D 제곱분의 Q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왼쪽으로 거리가 4니까 16D 제곱분의 3Q가 있습니다. 일단 얘부터 계산해보면은 얘가 16분의 4니까 16D 제곱분의 Q가 플러스 방향으로 있겠죠. 얘를 2로 바꿔버릴까요? 그러면은 D 제곱분의 Q가 12니까 요게 10입니다. 그럼 얘가 8분의 5E가 되겠죠. A랑 B랑 합치면은 X축 방향으로 8분의 5E예요. 근데 C가 지금 요렇게 있죠. C가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 거리가 또 루트 10이죠. 1, 3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 전기장은 10분의 QC인데 QC가 8 루트 10Q 나누기 25였죠. 그 다음에 D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 X축 방향 성분만 빼야 되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은 루트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10, 루트 10 빠지고요. 8 나누면 4고 얘가 5가 되죠. 그러면은 나누지 않는 게 편하겠네요. 250분의 8 D제곱분의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D제곱분의 Q가 2니까 25분의 8E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25분의 8E가 작용해요. 그럼 이 계산해주면은 8분의 5 빼기 25분의 2, 25분의 8을 해주면 8분의 5가 0.625예요. 이거 알아두면 좀 좋습니다. 8분의 1은 얘가 0.125고요. 뭐 여기서 쓸 줄 몰랐는데 어쨌든 0.625니까 얘가 1000분의 625입니다. 빼기 25니까 얘는 100분의 32죠. 1000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1000분의 305가 돼요. 그럼 5로 나누면은 61이 되고요. 5로 나누면은 200이 됩니다. 여기서 60을 보자마자 1번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00분의 61 나왔어요. 이게 X축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 한번 해보면은 Y축 방향 C밖에 없죠. C 보면은 똑같이 거리는 10 제곱에다가 8 해주고요. 루트 10에다가 25Q가 되죠. 얘의 Y축 방향 성분이니까 루트 10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서 D제곱 10분의 Q가 2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d제곱이니까 여기 10d제곱분의 q가 2였으니까 이렇게 아예 싹 빠져버려서 2가 되고요. 그럼 25분의 8, 3의 24, 2입니다. 그러면 얘는 요게 y축 방향 성분이죠. x분의 y구라고 했으니까 200분의 61분의 25분의 24를 해주면은 25, 25 나눠주면은 얘가 8이 되죠. 그럼 61분의 24 곱하기 8이 돼서 8, 4, 32, 8, 2, 16, 19 61분의 192입니다. 답은 1번이죠. 분명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쯤에서 굳이 뭐 QC를 구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20번입니다. 얘도 보면은 아마 올림피아드 문제 같아요. 20번에 이런 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R인 저항 8개를 전압이 V인 전원을 연결했을 때 피해 흐른 전류 3개 구해라.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얘 보면은 회로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V에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P 지나서 R 하나 지나죠. 그래서 회로를 다시 그려볼 때 여기서 일단 R 하나 지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바로 R 하나 통과해서 바로 들어가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빼버릴게요. 여기서 R 하나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지금 여기서 단락됐어요. 쇼트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없죠. 저항이 없어서 여기랑 전위가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랑 전위가 같아 버리니까 굳이 막 여기서 이상하게 복잡하게 막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여기서 뿅 하고 갈 수 있어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차피 전위가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로 가는 것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R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서 R 통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굳이 여기를 통과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방법이 R 하나 있으니까 둘이 병렬 연결로 볼 수 있죠. R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된 거죠. 그러면은 얘가 2분의 R입니다. 등가 저항은.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R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R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는 방법은 R과 R이 또 병렬 연결돼 있죠. 그러면 또 2분의 R입니다. 그 다음에 그 2분의 R 통과해서 그 다음에 R을 지나면 비로소 얘네 통과한 애랑 만나게 되죠. 더하기 R 해주면은 얘네랑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어차피 여기로 가는 방법을 따질 때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갈 수 있고 그래서 R 해서 2분의 R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방법은 또 이렇게 R 삥 돌아서 이렇게 R 그럼 2분의 R 되고요. 그 다음에 R 직렬로 연결돼서 통과해서 마지막에 얘네들은 만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R 하나 더 만나고요. 그리고 혼자 먼저 갔던 애랑 이때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V랑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렇게 계산하면은 얘가 2분의 3R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계산하면은 R분의 2 더하기 3R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6이어서 3R분의 8이니까 8분의 3R입니다. 요만큼이 8분의 3R 더하기 R 직렬 연결 그냥 R 해주면은 8분의 11R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8분의 11R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또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11R분의 8 더하기 R분의 1 해주면은 11분의 11이죠. 그럼 11R분의 19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19분의 11R이 됩니다. 요렇게가 11분의 19분의 11이고요. 직렬 연결 하나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R 해주면은 19분의 19니까 30이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등가 저항이에요. 전류 구하면 I는 R분의 V니까 30R분의 19V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